한국 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국 소장입니다. 오늘은 충성스러운 사람 ES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J 유형들의 별칭을 보면 행정가, 아주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사업가, 사업을 해도 참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행가, 충성가 이런 별칭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 ESTJ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ESTJ 유형은 전체 유형 분포에서 보면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19%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ESTJ 유형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ESTJ 유형이 더 분포가 많이 나오는 그런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ESTJ 유형들의 사람들을 보면 버나드 몽고메리, 영국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총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죠. 헨리 포드, 자동차의 아버지. 근데 대량 생산 방식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 시대를 만든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대처수상, 최장기, 철의 여인,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곤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여성 국무장관으로서는 두 번째 장관이었는데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셸 오바마 대통령 영부인이고요. 빌리 그램 목사. 빌리 그램 목사는 정말 세계적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험사죠. 특별히 이제 미국 대통령들 영적 조언자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판사 주디 판사는 실제 판사이면서 TV 프로그램에 60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판결 내리는 그런 진행도 했었습니다. ESTJ 유형들의 전체적인 특징들을 보면 똑바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ESTJ 유형들의 특징들을 보면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실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전통적이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ESTJ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일단 책임감이 아주 투철하죠. ESTJ 유형들은 자기가 소속된 어떤 집단, 또 뭐 가족, 회사, 그 어느 곳이든지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를 또 원하고 그들에게도 책임감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 성향이 있고요. 아주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E로 시작해서 T 중간에 이 사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논리성을 외부로 표현하잖아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ESTJ 유형들은 조직적인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하고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ESTJ 유형하면 일단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일 중독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런 말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들이 ESTJ 유형들이죠. 성실하고 조직적입니다.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장님이면 모든 직원들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뭐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믿고 일을 맡기만 한 그런 사람이 ESTJ 유형입니다. 그래서 ESTJ 유형들이 대체로 보면 승진을 빨리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은 충실하고요. 믿을만하고 열심히 일하고 활동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상당히 계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계획을 세워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겠죠. 노는 것도 일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 이게 ESTJ 유형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정말 노는 것도 열심히 노는 사람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람, 그게 정말 어려운 사람, 뭔가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 개선해야 될 점들 보면 경청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확인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이제 조급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E로 세계에서 이 J로 끝나는 사람들, 의사결정을 구조화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J라는 속성이. 근데 E라는 앞에 외향적 특성이 붙으면 이게 행동으로 빨리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도 빨리빨리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오래 잘 못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길게 뭔가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답지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냐 이렇게 조급하게 짐작해서 이렇게 넘겨버릴 수도 있고, 또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아서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속단속결하지 말아야 될까 같은 맥락이죠. 지나친 일중심 자제, 감정의 귀를 기울일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 또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감정의 귀를 기울이지 않냐면 나중에 이게
또 폭발하는 수도 있습니다. ESTJ 유형을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외양, 감각, 사고, 판단, 이 네 가지 구성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건데, 외양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이죠. 에너지가 바깥으로 흐르는 사람들은 주의 초점이나 관심이 바깥 세계에 있습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좀 외부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람. 이게 외양들의 특징이죠. 단점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게 외양들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이 외양 특성은 그냥 개별적으로 하나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외양 그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외양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동일하게 외양이라는 에너지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꼭 고려해서 보셔야 됩니다. 감각, 정보를 받아들일 때는 오감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오감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오감이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죠. 내가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냄새 맡고, 지금 맛보고, 지금 만져보는 이 감각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외양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S가 E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합이 되면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이디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 초점을 가지지 않는 거죠.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ES 계열의 사람들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냐,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있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는 사고형, T사고형의 의사결정 방식은 객관적 의사결정이죠. 공정한 의사결정, 진리냐 아니냐, 객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정서나 감정을 배려하는 부분보다는 일이 더 우선적인 사람이죠. 사람보다는 일,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 또 정의가 더 중요한 그런 기질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에 영향을 받겠죠. 객관적 의사결정하는데 외향적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객관적 그 사실을 가지고 외향적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거죠. 옳다, 그러다, 잘됐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옳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빠른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될 수도 있겠죠. 판단형들은 뭔가 구조화하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마감하는 겁니다. 특히 외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마감하는 것들이 빨리 마감이 되겠죠. 그리고 빨리 마감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빨리 마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J 붙으면 신속한 의사결정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약한 것이 기다려주는 게 잘 안 될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 있는 게 EJ.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이 J 점수가 뚜렷한지 T 점수가 뚜렷한지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럼 S는 보지 않냐? S는 이 J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MBTI 8가지 각 지표의 요인과 상관을 보면 S와 J가 0.5의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N과 P가 0.5의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S 계열에 나온 사람들은 J 계열로 많이 나온다는 뜻이죠. N도 P와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S를 정보를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마감을 하고 체계화시키는 거죠. 반면에 열려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태도도 열려있는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마감하지 않는 거죠. 개방적 생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SJ 이렇게 갔을 때는 굳이 두 개가 이제 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만 이렇게 봐도 되죠. J가 점수가 뚜렷한 사람인지 T가 점수가 뚜렷한 사람인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T가 점수가 아주 뚜렷하다. 이 사람은 이 T의 특징이 더 강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이 ESTJ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더 중요한, 그리고 옳은 말, 옳은 삶을 사는 그게 더 중요한 사람이거죠. 반면에 EJ가 뚜렷한 사람은 삶의 방식, 태도 자체가 구조화된 삶, 계획된 삶, 계획에 따라 사는 삶,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삶,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T가 점수가 뚜렷한지 J가 점수가 뚜렷한 ESTJ인지를 잘 보는 것이 자신의 ESTJ 특징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STJ 유형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ESTJ의 주기능은 이 T, 이것이 이제 주기능이죠. 옆에 있는 게 부기능입니다. 그래서 T를 이제 바깥으로 씁니다. 외향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쓰고,
S를 안으로 쓰고 3차 기능 바깥으로, 열등 기능 안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쓴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망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ESTJ 같은 외향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다 바깥으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실제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이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은 다 바깥으로 쓰는 사람이다. 그럼 열등기능은 뭐냐? 열등기능은 약한 거니까 주기능이 반대니까 안으로 쓰는 게 잘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T 사고를 주기능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외부 세계에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거침없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ESTJ 유형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 자기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열등 기능이 F이면 뭐가 잘 안 되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어려울 수 있다.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세세하게 읽고 그것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감정형 아내가 나 오늘 이웃집 아줌마하고 싸웠다. 그러면 ESTJ가 궁금하죠? 왜 싸웠는데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싸웠다. 듣고 나서 ESTJ가 당신이 잘못했네. 객관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아내는 물론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 편을 들어줘야지 당신은 누구 편을 들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섭섭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주기능도 과하게 쓰면 역기능에 빠집니다. 과유불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역기능에 빠지는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잘못된 건 무조건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고 이제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ESTJ 유형은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냐? 자신의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왜 과하게 쓰냐? 열등 기능을 개발하지 않으면 열등 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는 것을 평소에 인지하지 않으면 내 주기능을 과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기능을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아닙니다.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자연의 이치죠. 비가 좋은 거지만 비가 과하게 내리면 홍수 나서 피해를 일으키죠. 똑같습니다. 바람도 그렇고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과하면 가뭄이 일어나서 피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가 과하게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죠. 주기능을 과하게 쓰지 않고 균형을 맞춰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춰 쓸 수 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등 기능을 인지하고 열등 기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열등 기능을 인지하고 끌어올릴 때 자신의 주기능의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 주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런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다면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죠. 열등 기능이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 잘 써야 할 때 쓸 수 있도록. 세 번째 해석 방법은 태도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융의 이론은 심리 유형론이죠. 기능 이론입니다. 심리 기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두 번째가 인식 기능이고 세 번째가 판단 기능이죠. 첫 번째는 에너지 방향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여기 나와 있는 M과 F 이렇게 해서 EI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에서 8가지 유형으로 보게 됐죠. 근데 JP가 MBTI는 붙어 있죠. 이 JP는 MBTI 검사지를 만든 마이어스가 J와 P를 추가했죠. 왜 추가했냐? MBTI의 이론이 융의 이론이잖아요. 융의 이론을 접하기 전에 마이어스가 20년 동안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했어요. 그때 관찰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주 자유롭게 개방적인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유행 이름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융의 이론을 접하고 나서 본인이 조사했던 것도 좋았지만 융의 이론이 굉장히 놀랍도록 신기했어요. 그래서 융 이론적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구했던 이 JP 이 특성이 융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이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16가지 유형이 된 거예요. J와 P라는 것은
관찰값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행동 특성으로. 근데 융의 이론은 심리 기능 이론이에요. 심리 기능.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 행동 특성을 가지고 구분한 게 아니에요. 행동 특성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마음 상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의사결정하는 방식. 여기에서 SNTF를 이렇게 구분했거든요. J와 P는 행동 태도, 양식 가지고 이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에너지 방향하고 붙으면 두 개 다 행동으로 잘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E와 J, J는 계획을 세워서 의사결정하고 마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아주 체계성을 중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생각을 오래 하지 않고 빨리 체계화하고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EJ들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빨리빨리 추진하는 거죠. 추진해야 되니까 계획을 빨리빨리 세우는 거죠. 길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해라. 왜 꾸물거리지 마라. 마로. 그래서 사람들을 좀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일을 딱 시키면 ESTJ 유형들은 즉각적으로 추진해서 결과물을 딱 가지고 가는 그런 장점을 보입니다. ESTJ 유형들의 선호하는 직업들 보면 사업가,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니까 사업에서도 성과를 잘 냅니다. 재무 담당자, 그리고 매니저,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대리점장, 특히 이제 대리점 관리 참 잘하는 사람들 말씀입니다. 영업사원,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 관리도 아주 잘합니다. 행정가, 이런 영역에서 아주 능력을 발휘합니다. ESTJ 유형들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언 한마디 한다면 내려놓아라. 손에 힘을 빼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뭐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적인 삶의 태도가 아주 너무 강한 거죠. 사회는 이래 해야 된다. 가장은 이래 해야 된다. 학생은 이래 해야 된다. 가정주부는 이래 해야 된다. 사장은 이래 해야 된다. 직원은 이래 해야 된다. 그러는 뭔가 해야 된다는 규범, 그리고 규칙, 당위성, 이게 삶에서 너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ESTJ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옳죠. 나는 옳고 그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게을러도 된다. 더 자도 된다. 또 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보시고, 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내 가족 관계에서나 내 직장 관계에서나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필요한 갈등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좀 더 멋있는 ESTJ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ES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